안녕하세요. 정보기술의 이해 11강 무선통신과 모바일입니다. 이번 11강에서는 무선통신의 개요, 그리고 무선통신망, 다중접속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다양한 주파수 스펙트럼의 특징 및 대표적인 통신기기를 설명할 수 있다. 휴대전화 무선통신의 역사 및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휴대전화 시스템의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블루투스와 RFID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고, 다중 접속 기술을 설명하고 CDMA 방식의 그 작동 방식을 설명할 수 있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파트 1은 무선통신의 개요에 관한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파수의 특성과 그리고 주파수의 영역, 각 영역에 해당하는 무선통신 장비 기술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파수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는 이제 무선통신과 모바일에 관해서 이번 시간에 알아보려고 합니다. 무선통신은 전파라는 것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주고받습니다. 전파의 종류에는 전파를 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것은 아닌데, 주파수라는 것에 따라서 낮은 주파수의 전파가 있는가 하면 높은 주파수의 전파가 있습니다. 낮은 주파수의 전파를 우리가 저음이라고 소리에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단위 시간당 파형의 변화가 적은 주파수를 말을 합니다. 반면 고음에 해당하는 높은 주파수는 단위 시간당 파형 변화가 많은 주파수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낮다, 주파수가 높다, 이런 특징은 상대적인 거예요. 주파수 중에 어떤 주파수가 높은 거고 이렇게 절대적으로 끊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죠. 그래서 주파수의 특성을 뒤에 가서 조금 더 알아보겠지만, 여기 제시해둔 그림이 재미있는 건데요. 이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클럽에 가보면 입장하기 전에 밖에 서 있잖아요. 그러면은 밖에 있을 동안에는 뭔가 왕왕 울리는 그런 저음의 소리만 밖으로 들린다는 거죠. 낮은 주파수예요, 저음의 소리는. 그런데 문을 열고 딱 입장하려고 보면은 굉장히 시끄럽고 그 어수선하고 그 높은 소리, 높은 주파수의 고음이 문을 열면 그제서야 들리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다 그 전파의 특징 때문에, 주파수의 특징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스피커라는 것은 이제 전파 또는 그 소리, 그러니까 소리에 우리가 이제 빗대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저음을 담당하는 부분과 고음을 담당하는 부분, 이렇게 밖으로 소리를 내주는 두 부분으로 나뉘어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음을 담당하는 부분을 우퍼라고 부르지요. 그 고음을 담당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용어는 많이 쓰지 않는데 트위터다, 이렇게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은 우퍼는 그 스피커에 하나만 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트위터에 해당하는 것은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스테레오 사운드를 플레이하면 왼쪽 소리와 오른쪽 소리가 달리 들리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저음을 담당하는 우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저음이 확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저음과 오른쪽 저음이라는 게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소리가 이렇게 발생했을 때 예를 들어서 우퍼를 두 개로 나눠 놓는다 그래도 양쪽에서 나온 소리가 섞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구분하기 어려워서 우퍼는 보통 하나만 사용을 합니다. 반면에 고음을 담당하는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요, 왼쪽 오른쪽 두 개로 이렇게 구성을 해서 쓰는데, 고음의 특성은 방향성이 있어요. 그리고 직진하는 특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정보량이 많아서 이렇게 그러니까 많은 정보를, 많은 소리를 그 고음 부분에다가 실어서 보낼 수가 있기 때문에 왼쪽에서 다른 소리를 내고 오른쪽에서 다른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구분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트위터는 이렇게 양쪽 두 개로 나누어서 사용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음의 특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퍼져나가는 성질이 강하고, 물체를 만나면 그 물체와 같이 진동을 하면서 여전히 파장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동해서 퍼져나갑니다. 여기 보시면은 왼쪽 그림이
그 저음일 경우에 이제 주파수 파장을 이렇게 한번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폭이 굉장히 넓어요. 그러니까 이 폭이라는 것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시간의 흐름 안에 이렇게 넓은 범위의 정보를 1과 0으로 구분을 해서 표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보량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많이 사용하느냐면 그 AM과 FM 라디오를 비교를 해보면은 이거를 좀 알 수가 있는데요. A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낮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을 하고요.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 높은 주파수의 대역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정보량이 다른 거죠. 그래서 그 AM 라디오는 이런 낮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뭐랄까요,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얼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음질이 그렇게 고급의 음질을 전달을 하지는 못합니다. 반면에 FM 라디오 같은 경우에는 AM 라디오에 비해서 그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전송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리를 좀 더 많은 소리 정보 그리고 정확한 소리 정보를 전달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반면에 저음은 어떤 성질이 있다 그랬죠? 멀리까지 데이터를 전송 가능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산속 같은 데 가서 이 전파를 잡으려고 하면은 FM 전파는 잡히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아까 높은 주파수는 여기 먼저 설명을 드리면 고음 같은 경우에는 직진하는 성향이 강하고 물체를 만나면 반사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장애물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를 만났을 때 아까 반사되기 때문에 이게 퍼져나가지 못하죠. 반면에 많은 양의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은 장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장애물이 없는 도시에서 이렇게 그 전파가 전달되는 그 거리가 멀지 않은 그 도시에서는 FM 라디오를 통해서 좋은 음질의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반면에 산속 같은 경우에는 이 전파가 멀리까지 이제 그 송신하는 그 위치로부터 산속 깊은 곳까지 멀리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저음의 낮은 주파수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다만 그렇게 될 경우에 정보의 양이 작기 때문에 음질이 좀 떨어지더라. 이렇게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런 주파수의 특성 때문이라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서 설명드렸던 주파수를 낮은 주파수와 높은 주파수로 이렇게 구분을 했을 때에 비교한 표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앞에서 설명드렸던 거를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이제 무선 통신에 사용하는 주파수 영역이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각 영역에서 어떤 무선 통신 서비스들이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통신 기기인데요. 우리는 이제 주변에서 되게 많은 무선 통신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고 종류가 점점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고전적인 것들은 라디오, TV, 휴대전화 이런 것들, 와이파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GPS를 활용한 이 어플들 또는 서비스들이 너무너무 많지요. 그리고 RFID니 NFC니 하는 이 초근거리 통신들도 요즘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기는요, 사용하는 주파수도 다르고 전송 방식도 다른 이런 서로 다른 방식을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컴퓨터는 와이파이라는 무선 랜으로 연결을 해서 서로 통신을 하게 되잖아요. 이런 서비스. 반면에 휴대전화는 전화와 전화가 통신하기 위해서는 기지국들을 연결을 하는 그 서비스들을 통해서 이 신호를 주고받습니다. 또 GPS는 인공위성으로부터 이렇게 전달되어 오는 그 전파를 받아서 그 전파를 가지고 위치를 파악한다거나 하는 이런 데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하고 있는 주파수의 영역도 다르고 그리고 그 전송 방식, 보내고 받는 이런 방식도 서로 다른 다양한 종류의 서비스들이 요즘 활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파수의 영역을요, 이렇게 스펙트럼으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이 그림에 보시면은 이 그림 제목이 주파수 스펙트럼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0에서부터 10의 1승, 10의 2승 하면서 점점 그 수가 커지고 있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아까 말씀드렸던 높은 주파수 대역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단위 시간당 이 신호의 수가 조밀하게 많은 정보들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맨 왼쪽에 하얀색으로 표시된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여기 위쪽에 보시면 라디오, 마이크로웨이브, 적외선 빛, UV, 엑스레이 이렇게 구분을 해놓은 요것들을 우리가 이제 주파수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는 라디오 영역,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적외선 영역, 빛 영역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이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본다 그러면 라디오 영역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비해서 낮은 그 대역의 주파수들을 의미한다. 이렇게 아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주파수부터 높은 주파수까지 다양한 주파수 대역이 있고 그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서비스들, 무선 통신들이 여기에 지금 이렇게 위에 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로 본다 그러면은 라디오 영역, 그보다 낮은 주파수 영역은 소리가 전달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청 주파수라고 부르잖아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수준의 주파수 범위, 그 부분을 지금 이렇게 하얀색으로 표시를 해 놓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소리,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그 범위의 주파수 영역은 통신을 하는데 사실상 많이 활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뭔가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전파를 발생시키는데 그 전파에서 계속 소리가 난다 그럼 사람이 그 소리를 다 들어야 된다 그러면 시끄러워서 그 서비스나 기기를 활용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 영역은 요 하얗게 표시된 영역은 무선 통신하는데 많이 사용되지가 않는 반면 라디오 영역부터 시작해서는 가청 주파수보다 높은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전파가 발생돼도 사람 귀에 들리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영역에 있는 라디오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 있는 주파수들을 활용해서 무선 통신에 이제 많이 활용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AM 라디오, FM 라디오와 같은 그런 통신 방식 서비스나 아니면 TV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각각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들, 어떤 통신 기법들이 어떤 주파수 영역을 활용하는가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리 영역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소리 영역을 사용하는 무선 통신 시스템은 없다 그랬죠. 시끄럽기 때문에. 사람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가청 주파수 영역 언젠가도 한번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20Hz에서 20kHz 정도, 그러니까 20K니까요 10의 3승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10의 3승 보다 조금 더 높은 영역까지 그 영역이 가청 주파수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들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팩스 있잖아요. 팩스 보내면 우리가 번호를 이렇게 누르면 띠띠띠띠 하면서 그 팩스가 연결되는 동안에 삐삐삐삐삐 하는 소리 나잖아요. 그게 이 가청 주파수 영역의 소리라고, 그 전파가 전달되는 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팩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무선 통신, 유선이든 무선이든 통신 내역에 사용되는 경우가 별로 없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라디오 영역이에요. 라디오 영역이 이제 무선 통신에 사용되는 그 가청 주파수를 벗어난 범위에 그 중에서 가장 낮은 그 주파수 영역인데요. 라디오 영역을 사용하는 서비스, 그러니까 기술이죠. 기술에는 AM과 FM이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AM이 더 낮은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유선인 경우에도 이 라디오 영역의 주파수를 통해서 통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무선뿐만 아니라 그때는 그 트위스티드 페어에 대해서 우리가 전에 한번 본 적 있었죠. 그 꼬임선을 이용해서 전파를 전달하게 되면은 그 소리 영역의 그 주파수 또는 라디오 영역의 주파수까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꼬임선을 통해서 통신을 할 수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라디오 영역에 해당하는 그 영역을 활용하는 무선 통신 서비스 중에 동축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지난번에 저희가 아마 컴퓨터 네트워크 설명할 때 동축선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것 같은데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것이 그 케이블 TV 방송하게 되면은 TV에다 가져다 꽂는 그 커넥터,
케이블이 있거든요. 커넥션 케이블. 그 커넥션 케이블이 동축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축선은 라디오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을 하고요. AM, FM, TV 주파수 영역을 커버할 수 있어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케이블 TV 선으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휴대전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휴대전화는 지금 그림이 그려져 있지 않은데 여기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주파수 스펙트럼 중에서요. 동축선이라는 그 매체 기술, AM, FM, TV와 같은 것들은 지금 이 스펙트럼상에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휴대폰 서비스 있잖아요. 휴대폰 전화 서비스는 지금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여기에서 그려본다 그러면은 이 라디오 영역과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전체 이렇게 그려서 휴대폰 서비스가 그 영역을 사용한다고 보실 수 있어요. 라디오 영역과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이렇게 걸쳐서 사용한다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휴대전화가 사용하는 주파수가 통신사별로 또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 기종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 범위로 본다 그러면 기종별로 다 다르기는 하지만 기종들이 어떤 그 대역의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느냐를 전체 범위로 본다 그러면 800MHz에서부터 2.5GHz까지의 굉장히 넓은 주파수 영역을 사용을 해요.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휴대전화 사용 주파수를 확인하려면은요, 이 웹사이트에 가셔서요, 여러분들 한번 해보세요. 여기 willmyphonework.net라는 사이트에 가셔서 거기에 가보면은 내 전화기 기종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모델 이런 것들을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통신사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하나씩 선택할 때마다 다시 선택할 수 있는 하위의 카테고리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전화와 그 다음에 통신사 서비스를 선택을 하면은 내가 지금 어떤 주파수의 주파수를 통신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예제인데 보면은 삼성 갤럭시 S9이라는 휴대전화 기기를 이용해서 KT 서비스 있잖아요. KT 망을 이용해서 통신을 할 때에 어떤 주파수를 사용하느냐면 3G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2100MHz 주파수를 사용하고 있고 4G LTE 같은 경우에는 밴드라는 걸로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그래서 900MHz, 1800MHz, 2100MHz 이런 구분되어 있는 이런 주파수 대역을 사용해서 지금 내가 통신하고 있구나 이런 거를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입니다. 앞서서 휴대전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이 전파라는 거는요, 국가 자원이에요. 그래서 아무런 그 전파의 주파수에 그것을 이용해서 주파수를 이용해서 누구나 어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주파수라는 것을 사용해서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활용해서 다양한 그런 경제적인 이득을 창출하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경쟁하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서비스를 이제 개발을 해서 사업화하려고 할 때 국가로부터 거기에 대한 그 주파수에 대한 사용 권한을 이렇게 넘겨받아서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고 이렇게 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 이제 방송사 아니고요. 통신사 또는 방송사 마찬가지죠.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면서 그 사업을 운영하고 서비스를 제공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중소기업이나 일반 개발자나 연구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떤 통신하는 이런 것들에 대한 연구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할 때 모두 다 이렇게 국가를 통해서 관리를 하고 그럴 수는 없잖아요. 비용을 다 받을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자유롭게 통신기기를 제작해보고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 일부 주파수 대역을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주파수 영역, 대역을 열어놨는데요. 그게 한국의 경우에는 2.4GHz 대역과 5GHz 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2.4GHz 대역이라 해서 딱 정확하게 2.4GHz 요것만이 아니라 2.4GHz를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의
대역폭, 그 다음에 5GHz를 기준으로 해서 앞뒤 어느 정도의 대역폭을 이렇게 열어놓은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요 영역, 그게 이제 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중에서 이제 요 부분이 이제 열려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은 여기에 보시니까 10에 9승하니까요. 10에 3승이 K, 10에 6승이 메가, 10에 9승이 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몇 기가에서 그 다음에는 뭐 이제 기가를 넘어서는 그런 몇백 기가에 해당하는 그런 주파수 대역이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이에요. 그래서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신 장비는 와이파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와이파이 이렇게 랜 공유기를 통해서 와이파이 설치해서 그 신호를 받아서 쓰잖아요. 그때 와이파이가 사용하는 그 주파수 대역이 2.4GHz의 대역을 사용하게 돼요. 그래서 아까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중에서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서 구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열어놓은 그 주파수 대역을 와이파이가 사용한다는 거고요. 최근에는 5GHz 또 지원을 해요. 그래서 저도 집에 SK 그 서비스를 쓰고 있는데 최근에 그 무선 공유기를 교체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전에 쓰던 거는 2.4GHz 대역밖에 없었는데 요번에 설치된 거는 2.4로도 쓸 수 있고 5GHz도 쓸 수 있고 이렇게 두 가지 채널을 제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최근 제품은 5GHz도 지원을 해준다. 근데 이렇게 두 가지가 제공될 때 5GHz 제품이 더 많은 양의 데이터를 더 빨리 전송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와이파이가 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의 주파수, 높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송보다 AM, 라디오, TV 방송보다 그 와이파이가 높은 주파수를 사용한다고 이렇게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는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을 사용하는 또 다른 기술은 위성통신 기술이에요. 위성통신 기술은 인공위성에서 전파를 쏘는 거예요. 그 전파를 지구에 있는 그 수신 측에서 받아서 안테나로 받아서 통신하는 장비거든요. 이 경우에도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는 이 위성 통신을 이용해서 뭐에 썼느냐면 방송하는 데 썼었어요. TV 방송에. 그래서 예전에 스카이라이프라는 서비스 여러분들이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왜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이 서비스를 그러니까 사용하는 집들에 가보면은 아파트든 뭐 개인주택이든 집집마다 엄청 크고 동그란 뭐라 그러죠? 안테나. 그거를 바깥에다 이렇게 설치해 놓은 집들이 있었어요. 마치 예전에는 그게 약간 부의 상징처럼 보이기도 했었는데 요즘은 거의 없어졌죠.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제 GPS 서비스로 거의 넘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무선 통신, 인터넷이나 이런 디지털 서비스로 TV 방송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위성통신, 그러니까 TV 서비스 하는데 방송 서비스에 위성통신을 사용하던 그 서비스가 거의 없어졌고요. 요즘은 이 인공위성에서 쏘는 정보를 가지고 우리가 주로 어디에 사용하느냐? GPS에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GPS는 글로벌 포지셔닝 시스템이라고 그거의 약자예요. 그래서 인공위성이 쏘는 전파를 수신을 해서 자기 위치를 찾는 서비스예요. 그래서 자신이 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상권 정보라든가 아니면은 자동차의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다양한 너무 많은 서비스들이 있죠. 요즘에는 뭐 교통정보 서비스 해갖고 버스가 몇 분 후에 내가 있는 위치에 도착할 것이냐 이런 위치에 대한 정보들에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GPS 서비스이고요. 그런데 인공위성에서 이제 보내주는 전파를 받아서 지금 기기를 들고 있는 사용자, 그 기기가 존재하고 있는 위치의 정보를 알아낸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거 이제 인공위성에서 오는 이 신호는 실내나 터널 등에서는 이제 수신이 안 돼요. 왜냐면은 장애물에 막혀가지고요. 그러면은 이게 뭐랄까요? 안테나가 없어지거나 신호가 끊기거나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기술이 점점 발달을 해서 이제 GPS만 가지고 인공위성 신호만 가지고 위치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휴대전화 서비스하고 같이 이거를 이렇게 믹스를 해서요. 휴대전화 기지국을 통해서 위치 정보를 받아서 그러니까 위성이 이렇게 감지되지 않는 그런 영역에서는 다른 신호들을 활용을 해서도 그 위치 정보가 끊기지 않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우리가 그 터널 안으로 들어가면은 내비게이션이 잠깐 멈췄던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게 되지 않죠. 그래서 기술이 많이 이제 접목이 된 거예요. 융합이 되고 접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웨이브 영역에서 인공위성이나 뭐 와이파이나 이런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 무선통신 서비스들이 제공되고 있는 걸 봤고요. 그거보다 더 높은 대역의 서비스는 높은 대역의 주파수는 적외선 영역입니다. 적외선부터는 빛이에요. 그쵸? 앞에서 봤었던 라디오나 마이크로웨이브 같은 것들은 이제 신호이고 소리라고 볼 수 있으면 적외선부터는 빛인데 빛도 전파이기 때문에 빛을 통해서도 통신을 합니다. 그래서 적외선은 여러분들 왜 어디 그 안과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치료받을 때 하는 빨간색 선 있잖아요. 그게 적외선인데 그 적외선을 통해서 통신을 하는 대표적인 장치는 그거예요. 리모컨, TV 리모컨. 근데 이 TV 리모컨이 이제 적외선 통신하는 그 특징을 보시면은 누가 중간에 이렇게 가리고 있으면은 적외선 통신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빛이기 때문에 직접 송신기와 수신기가 그 중간에 가로막힘 없이 신호를 가로막는 장애물 없이 다이렉트하게 연결이 되어야 되는 그런 약간 제약이 있어서 적외선을 활용한 그 무선 통신 장치가 많지는 않은데 그중에 리모컨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적외선보다 더 높은 이제 그 주파수 대역이요. 그 가시광선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영역이 있는가 하면 가시광선 영역은 굉장히 좁잖아요. 이 대역이요. 그리고 그 대역을 넘어서면 더 높은 대역에 자외선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가시광선 영역과 자외선 영역을 이렇게 아우르는 그 범위의 주파수를 이용한 서비스가 광케이블이에요, 기술이. 그래서 광케이블은 자외선 영역의 주파수를 사용한다. 여기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죠. 그래서 빛인 경우에는 지금 주파수가 굉장히 높잖아요. 점점 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주파수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특징. 주파수가 높을수록 전달할 수 있는 그 정보의 양이 많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 시간당 많은 데이터를 전송을 할 수가 있어서 우리가 이 나라와 나라 간의 그 네트워크들을 연결할 때 이 해저 터널 뭐 이런 데를 통해서 광 케이블을 묻어서 거기로 정보를 전달한다는 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그래서 광섬유, 광 케이블 이런 것이 그 자외선 영역의 주파수, 빛을 이용해서 그렇게 구현되는 그런 기술이다라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외선보다 더 높은 영역에 보면은 자외선 영역이 있는가 하면은 엑스레이 영역, 뭐 감마 영역 이렇게 구분하는 더 높은 주파수 대역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통신을 하는데 사용한다기보다는 그 의료기기 해서 우리 이렇게 촬영을 한다거나 이런 데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자외선 그 이상의 높은 주파수 대역을 이용하면은 정보를 많이 실어낼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은데 아주 결정적인 단점이 뭐냐면 인체에 해가 있어요. 그래서 UV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자외선인 경우에는 햇빛으로부터도 요즘에 오존층이 많이 파괴가 돼서 햇빛으로부터도 많이 오는데 자외선을 많이 쐬면은 막 뭐 주근깨도 생기고 피부에 뭐 암도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그래서 자외선 차단제 많이 바르잖아요. 그렇고 엑스레이 같은 경우에는 더더군다나 아주 몸에 직접적으로 뭔가 위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사선이기 때문에 무선통신에서는 채택해서 사용하지를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해를 뭐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이 같이 개발이 된다. 그렇다 그러면은 이게 빠른 속도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서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면 좋겠지만 아직까지는 이 위에 높은 대역의 그런 영역은 통신을 위해서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앞서 설명했었던 그 주파수의 대역 그리고 무선통신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퀴즈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중 자유롭게 통신기기를 제작할 수 있는 영역을 나타내는 주파수는 어디라고 했습니까? 그 마이크로웨이브 영역 중에서 2.4GHz 또는 5GHz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제공을 한다고 했고요. 두 번째. 다음 중 적외선 통신을 이용한 기기는 뭐라고 그랬죠? 별로 없는데 리모컨이 그렇다 그랬어요. 3번. 다음 중 위성 통신 기기는 어떤 거라고 그랬습니까? GPS가 인공위성과 통신하는 그런 기기라고 했고요. 마지막으로 다음 중 자외선을 이용하는 기기는 뭐라고 그랬죠? 자외선은 몸에 나쁘지만 다만 그 해저에 묻혀서 이렇게 사용하는 그 파이버 옵티컬 이게 이제 아까 광 케이블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파이버 옵티컬이에요. 광 케이블에서 자외선을 이용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파트 1에 대한 요약입니다. 전파는 고음과 저음으로 나눌 수 있다. 고음은 직진하는 성량이 강하고 좌우를 구분할 수 있고 정보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저음은 물체를 만나면 같이 진동해서 퍼져나가고 정보량이 적다고 했습니다. 주파수를 대역별로 나누어 보면 소리 영역, 라디오 영역 뭐 이렇게 쭉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 라디오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대표적인 통신 시스템으로는 AM, FM 또는 뭐 TV와 같은 그런 기술들이 있다고 했습니다.